당신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에게 이 편지가 반송되지 않았다면, 당신의 가족은 아직 그 병원 2층에 살고 있을 것이겠지요. 18세기 인쇄소로 지어졌다던 석조 건물은 지금쯤 연한 담쟁이 잎으로 덮였겠지요. 중정으로 이어지는 돌계단 틈으로 자잘한 제비꽃들이 피었다가 졌겠지요. 민들레도 시들어 희끗한 홀령 같은 홀씨들만 동그랗게 남았겠지요. 굵게 찍힌 문장보호 같은 야생 개미들이 줄을 이어 계단 가장자리를 오르고 내리고 그러겠죠. 볼 때마다 다른 색깔의 화려한 사리를 쓰고 있던 당신의 뱅골인 어머니는 여전히 아름답습니까? 차디찬 회색 눈으로 내 안구를 들여다보던 늙은 독일인 아버지는 아직 안과 의사입니까? 당신이 낳았다는 딸은 이제 많이 자랐습니까? 이 편지를 읽는 지금 당신은 아이를 외조부모에게 보이려고 잠시 다니러 온 참입니까? 당신이 쓰던 북쪽 방에 머물면서 이따금 유모차를 밀고 나가 강가를 산책합니까? 당신이 좋아했던 오래된 다리 앞에 벤치에 앉아 쉬며 늘 호주머니에 담고 다니던 필름 조각들을 꺼내 눈에 대고 태양을 올려다봅니까? 처음으로 당신과 나란히 그 다리 앞에 벤치에 앉았을 때 당신은 그렇게 문득 청바지 주머니에서 2개의 네거티브 필름 조각을 꺼냈지요. 까무잡잡하고 날씬한 팔을 들어 두 눈을 필름들로 가리고 해를 올려다 보았지요. 견딜 수 없게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예전에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에게 처음 진료를 받던 날, 그러니까 그해 6월 초순의 오후였습니다. 라일락 꽃이 흐드러지게 핀 병원 중정에 놓인 철제 긴 의자에서 당신은 치렁치렁한 검은 머리를 질끈 묶은 채 필름 조각들을 통해 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옆에 앉아있던 무뚝뚝한 표정의 남자 간호사가 그것들 중 하나를 달라고 손짓했지요. 다 큰 어른들이 나란히 앉아 한쪽 눈을 감고 필름 조각 한 장씩을 들고 해를 올려다보는 모습은 어딘가 웃음을 자아내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늘진 유리문 뒤에서 내가 훔쳐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남자는 필름에서 눈을 떼고 몇 마디 말을 당신에게 건넸지요. 당신은 주의 깊게 남자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남자가 당신의 입술에 어색하게 짧게 입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였기에 나는 놀랐습니다. 당신 역시 놀란 듯 흠칫 물러 앉았다가 이내 용서하듯 날렵하게 남자의 뺨에 입 맞추었습니다. 함께 해를 보았으므로 생긴 우정에 너그러운 의뢰라는 듯이. 당신은 가볍게 일어서서 남자가 들고 있던 필름을 빼앗았습니다. 남자는 얼굴이 붉어진 채 멋쩍게 웃었죠. 당신도 웃었습니다. 말없이 돌아서서 사라지는 당신의 뒷모습을 남자는 여전히 멋쩍은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몇 분간의 완전한 정적이 17살의 나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당신은 알지 못했겠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이 그 병원집의 딸이라는 것을, 갓난아이였을 때 열병을 앓다 청력을 잃었다는 것을, 이태 전에 특수학교를 졸업한 뒤 병원 건물 뒤쪽의 창고에서 목가구를 제작하며 지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들이 그날 내가 본 짧은 장면의 서늘함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 현관에 들어설 때마다, 당신이 일하는 창고에서 전기톱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작업복 차림으로 무심히 강가를 산책하는 당신을 먼 발치에서 볼 때마다 나는 라일락 냄새를 갑자기 들이마신 것처럼 멍해지곤 했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와 입 맞춰 본 적 없는 내 입술이 미세한 전류에 감전된 듯 비밀스럽게 떨려오곤 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어머니 쪽을 더 닮았지요. 질끈 묶은 검은 머리채와 다갈색 피부도 보기 좋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이었습니다. 고독한 노동으로 단련된 사람의 눈. 진지함과 장난스러움, 따스함과 슬픔이 부드럽게 뒤섞인 눈. 무엇이든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일단 들여다보겠다는 듯 커다랗게 열린 채 무심히 일렁이는 검은 눈. 이제 당신의 어깨를 툭 건드린 뒤 필름 한 조각을 달라고 손짓해야 하는 순간이었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두 눈에서 필름 조각들을 떼어낼 때까지 그저 당신의 동그란 이마를, 거기에 흘러내려 달라붙은 곱슬곱슬한 잔머리칼을, 순수한 혈통의 인도 여자처럼 조그만 보석을 붙이면 완전해질 것 같은 콧날을, 거기 맺힌 동그란 땀방울들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뭐가 보여요? 내가 묻는 동안 당신은 주의 깊게 내 입술을 들여다보았죠. 순간 그 무뚝뚝한 얼굴의 남자 간호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단지 내 말을 읽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면서도 문득 당신에게 입맞추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헐렁한 작업복 셔츠의 앞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볼펜으로 썼습니다. 네 눈으로 직접 봐. 그때부터 내 시력은 이미 불안정했습니다. 섣부른 안과 수술은 오히려 실명을 앞당길 뿐이라는 임상 결과들을 나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며 당신의 아버지는 값싼 동정심을 보이지 않기 위해 일부러 냉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빛이 해롭다는 것은 아직 증명되진 않았지만 조심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그는 충고했습니다. 태양 광선이 강한 낮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밤에는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지내라고 권했습니다. 배우처럼 눈에 띄는 검은색 선글라스가 부담스러웠던 나는 엷은 녹색을 넣은 안경을 끼고 생활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필름을 가린다 해도 태양을 직접 올려다보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저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당신은 다시 수첩에 썼습니다. 나중에 수없이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해온 듯 당신의 손은 날렵하고 정확했습니다. 완전히 모든 걸 못 보게 되기 직전에. 당신이 내 병의 예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내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은 상상만으로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는 침묵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던 당신은 수첩을 덮어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허락된 것처럼. 그때 나는 불현듯 낯선 슬픔을 느꼈는데 방금 받은 상처나 모욕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나 좌절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못 보게 될 나이는 아직 나에게서 멀리 충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쓰라리고도 달콤한 그 슬픔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까이 있는 당신의 진지한 옆 얼굴에서,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은 입술에서, 그토록 또렷한 검은 눈동자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7월의 햇빛을 받은 강물이 거대한 물고기의 비늘처럼 뒤척이며 번쩍이던, 당신이 문득 내 팔에 가무잡잡한 손을 얹었던 그 손등위로 부풀어 오른 검푸른 정맥들을 내가 떨며 어루만졌던, 두려워하는 내 입술이 마침내 당신의 입술에 닿았던 순간들은 이제 당신 안에서 사라졌습니까? 그 낡은 다리 앞에서 당신의 딸은 유모차 밖으로 얼굴을 내밀며 엄마를 부르고, 당신은 필름 조각들을 호주머니에 넣은 뒤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까?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 순간의 어떤 것도 내 기억 속에선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뿐 아니라 당신과의 가장 끔찍했던 순간들까지 낱낱이 살아 꿈틀거립니다. 나의 자책,
나의 후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당신의 얼굴입니다. 눈물에 온통 젖어 번들거렸던 그 얼굴. 내 얼굴을 후려친 수년간 억센 나무를 다뤄 사내보다 단단했던 주먹. 나를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다면 내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겠습니까?